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서 매일 신선한 채소 샐러드 드시고 계신가요? 오이랑 당근, 토마토를 듬뿍 넣어서 상큼하게 만든 샐러드. 정말 건강식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다고 믿었던 조합이 사실은 우리 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셨던 음식 조합 중에서 사실은 영양소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조합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영양을 챙길 수 있는지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조합이 사실은 영양 낭비였다니 말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는 똑똑하게 채소를 드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의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비타민C의 천적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당근이나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채소들은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채소들을 먹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C를 섭취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오이 속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이 소중한 비타민C를 산화시켜서 파괴해버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이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먹었을 때 비타민C의 흡수율이 최대 절반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절반이면 정말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채소를 챙겨 드시는데 영양은 반밖에 못 얻는 셈이니까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뿐만 아니라 당근에도 비슷한 효소가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당근에도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있어서 다른 채소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만들 때 오이랑 당근을 함께 넣고 거기에 토마토까지 넣으면 비타민C가 거의 다 파괴될 수도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채소는 다 같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채소는 함께 먹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효소가 들어있는 채소들은 조합을 조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럼 왜 오이와 당근에는 이런 효소가 들어있는 걸까요? 사실 이 효소는 오이와 당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천연 방어 물질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식물들은 상처가 났을 때 이 효소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이나 당근을 썰고 다른 채소와 섞으면 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주변의 비타민C까지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스코르비나제 효소는 열에 약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나 당근을 살짝만 데쳐도 이 효소가 불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오이를 데쳐 먹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오이는 아삭아삭한 식감이 생명이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샐러드를 만들 때는 오이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분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오이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고 내일은 토마토 샐러드를 드시는 식으로 날을 달리하시는 거죠. 아니면 한 끼에 오이 샐러드를 드시고 다음 끼니에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각 채소의 영양소를 온전히 다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산성 환경에서는 아스코르비나제 효소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만드실 때 식초 드레싱이나 레몬즙을 뿌려주시면 효소의 작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샐러드를 만드신 후에 바로 드시기 전에 식초 한 스푼이나 레몬즙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큼한 맛도 더해지고 비타민C 파괴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시큼해질 수 있으니
적당량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샐러드를 만들고 나서 바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아스코르비나제 효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미리 만들어 두고 한두 시간 후에 드시는 것보다는 먹기 직전에 만들어서 바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도시락으로 샐러드를 싸가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만든 샐러드를 점심때 드시면 그 사이에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오이와 다른 채소를 따로 담아서 먹기 직전에 섞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오이를 먹을 때 다른 비타민C 공급원을 함께 챙기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이 샐러드를 드실 때 키위나 딸기 같은 과일을 후식으로 드시면 비타민C를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렌지 주스를 함께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하시면 오이 때문에 일부 비타민C가 파괴되더라도 다른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끼 한 끼보다는 하루 전체 영양 섭취가 중요하니까요. 하루 동안 다양한 음식을 통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당근을 드실 때는 가열해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당근은 오이와 달리 익혀 먹어도 맛있고 영양가도 오히려 더 높아지는 채소입니다. 당근을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파괴되고 대신 베타카로틴 같은 다른 영양소의 흡수율은 높아집니다. 당근 볶음이나 당근 조림, 당근 수프 등으로 조리해서 드시면 다른 채소의 비타민C를 걱정하지 않고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니까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는 오이를 절여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오이를 소금에 절이거나 장아찌로 만들면 아스코르비나제 효소의 활성이 떨어집니다. 또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산균 같은 좋은 성분들이 생기기도 하죠. 오이지나 오이, 피클을 만들어서 드시면 비타민C 파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절임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싱겁게 절이시거나 먹기 전에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식사 타이밍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이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는 저녁에 드시는 식으로 시간차를 두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영양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한 끼에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녁에는 토마토나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아침에는 오이로 수분을 보충하시는 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를 다양하게 구성하시면 영양 균형도 잡고 오이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오이를 먹을 때 다른 영양소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이의 주요 장점은 비타민C가 아니라 수분 공급과 식이섬유입니다.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분 보충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 드시면 갈증 해소에 탁월하죠. 또 오이에는 실리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건강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칼륨도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 조절에도 좋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생각하면 오이를 굳이 비타민C 공급원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홉 번째로 스무디를 만드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녹색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에 오이와 당근, 그리고 과일을 함께 넣으면 비타민C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무디를 만드실 때는 오이 대신 시금치나 케일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오이를 넣으시되 바나나나 아보카도처럼 비타민C가 많지 않은 과일과 함께 갈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든 즉시 바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영양제를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만약 오이와 당근을 정말 좋아하셔서 자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비타민C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영양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만큼 흡수율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음식으로 먼저 섭취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실 때는 오이 샐러드를 드신 후
두세 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속 쓰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주의해야 할 음식 조합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와 당근 말고도 주의해야 할 조합들이 몇 가지 더 있거든요. 먼저 시금치와 두부의 조합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와 두부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수산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꼭 데쳐서 드시면 두부와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 시금치나물이 있잖아요. 그건 다 데쳐서 만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홍차와 우유의 조합입니다. 홍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우유의 단백질이 이 카테킨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홍차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우유를 넣지 않고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밀크티를 좋아하신다면 가끔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서 홍차를 드신다면 블랙티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레몬을 조금 넣으시면 더 상큼하고 비타민C도 보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콩과 치즈의 조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치즈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나 콩 요리를 드실 때는 치즈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발효된 콩 제품인 된장이나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피트산이 분해되기 때문에 치즈와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전통 발효 식품들은 이런 면에서 정말 지혜로운 음식입니다. 여기서 잠깐 긍정적인 음식 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지 않은 조합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은 환상의 궁합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4배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마토 요리를 하실 때 올리브 오일을 듬뿍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또 브로콜리와 토마토도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각각 먹어도 항암 효과가 있는데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샐러드를 만드실 때 이 두 가지를 꼭 넣어보세요. 당근과 아보카도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당근 스틱에 아보카도 디핑 소스를 곁들여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시금치와 레몬도 좋은 궁합입니다. 시금치의 철분은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레몬즙을 뿌려주시면 비타민C도 보충하고 철분 흡수도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합들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오이를 활용한 간단한 샐러드나 오이 무침을 드시고 여기에 두부나 계란을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오이로 수분을 보충하고 단백질도 챙기는 거죠. 점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들을 중심으로 드세요.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를 볶음이나 찜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토마토 한 개를 후식으로 드시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오이를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당근을 익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근 조림이나 당근 볶음을 반찬으로 준비하시고 여기에 등푸른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을 곁들이시면 균형 잡힌 저녁 식사가 됩니다. 간식으로는 과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키위, 딸기, 오렌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을 오후에 드시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충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나시면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월요일은 오이를 중심으로, 화요일은 토마토를 중심으로 하는 식으로 요일별로 주재료를 바꿔가며 드시면 영양도 골고루 섭취하고 음식도 질리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장을 보실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이와 당근, 토마토를 모두 사시되 한꺼번에 다 섞어서 요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채소를 다른 날 다른 끼니에 활용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마트에서 샐러드용 채소를 고르실 때는 신선도를 잘 확인하세요. 싱싱한 채소일수록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오이는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 토마토는 붉은색이 균일하고 단단한 것, 당근은 굵기가 적당하고 색이 진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채소를 보관하실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오이는 냉장고, 채소칸에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시면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실온에 보관하시다가 완전히 익으면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 당근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요리할 때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이는 가능하면 마지막에 넣으시고, 당근은 먼저 익혀서 효소를 불활성화시킨 다음에 다른 재료와 섞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들만 신경 써도 영양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외식을 하실 때도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뷔페나 샐러드바에서 음식을 담으실 때 오이와 토마토를 한 접시에 담지 마시고 따로따로 담아서 드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만합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이런 정보를 나누시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면 서로 격려도 되고 실천하기도 더 쉬워집니다. 손주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면 아이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이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둘째, 당근에도 같은 효소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런 채소들은 비타민C가 풍부한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채소와 분리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넷째,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하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든 즉시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섯째, 하루 3끼를 통해 다양하게 영양소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께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지키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음식은 영양도 중요하지만 즐겁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샐러드를 만들 때 오이와 토마토를 분리하는 것.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실 겁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작은 정보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들이나 친구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 더 좋은 거니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